안녕하세요. 행정절차론 수업의 신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론의 일반적인 개념들을 좀 익혀 나가 볼 텐데요. 왜 행정절차론이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 어떤 좀 협의의 작은 내용들, 작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행정절차라는 게 뭘까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게 뭘까? 행정에도 절차가 있는 건가? 그 절차를 알아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작용, 우리 행정청이 대국민을 상대로 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간에 일어나면서 행정작용들이 일어날 텐데 이 행정작용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일체의 과정이라고 하면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우리 행정절차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여기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 조금 더 협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행정계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런 과정들, 당연히 밟아야 되는 절차들, 사전 절차들 을 다루는 것이 이 행정 절차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으로도 정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사사건건 따지게 되냐? 왜냐면 바로 이 행정작용이라는 것이 행정청이라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국가 또는 행정청 이런 국가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열었는데 뭔가 시정 명령을 했어요. 또는 뭔가를 위반했다고 해서 음식점을 닫으라고 영업소 폐쇄 명령을 했어요. 그런 것들 다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국가가 뭔가 행정적인 작용을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국가가 뭔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대국민 삶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위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그 절차, 방법에 대한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으로서 정립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반하면은 아무리 실체적으로 이 목적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에 대한 것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은 이 행정 절차라는 거는 국민을 위한 겁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권리 구제해주세요, 저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하고 사후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이미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셈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 절차의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국민이 이 행정 절차를 통제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행정 절차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정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건가요? 물론 행정 절차법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걸까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많은 학설이 분분하긴 한데 저희 판례와 다수설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채택하고 있냐? 제12조에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을 정하고 있어요. 사회 정의는 실체적 정의도 있고 절차적 정의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절차적으로 모든 과정들을 적법하게 밟아 나가야지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 좋은 일을 하려고 뭔가를 했어요. 어떤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평등이라든지 이런 정의를 달성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설령 실체적 정의가 부합했다 하더라도 이 절차적 정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헌법 12조의 적법 절차의 원리거든요. 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서 근거를 두고 비롯이 된 것이 행정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의 일반법은 바로 행정 절차법이 되고요. 우리 행정 절차 안에서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참 많이 계시는데 이 민원 사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 절차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들이 있고 이런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헌법상 기본권, 헌법상 수호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왜 행정 절차를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고민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그 행정 작용의 위법성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뭔가 행정청이 행위를 행정 작용을 했는데 이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뭐 공문도 보낼 거고요. 공문도 보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답이 안 오고 이러면은 보완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겠죠. 그런데 이게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 공문도 안 보내고 뭐 근거 제시도 안 하고 뭐 보완 요청도 안 하고 결과 통보도 안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작용에 대해서 뭔가 절차적인 흠이 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라는 거를 근거로 이 행정작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들이 있었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위법성을 다툴 때 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위반한 이유로 이런 것들을 행정작용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행정작용을 취소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성 하자를 이유로 하자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 예전에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취소와 무효의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죠? 우리 판례는 중대명백서를 따르면서 이 하자와 흠이 중대하고 명백했을 때 무효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법하기만 하면 취소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다퉈서 이 행정작용을 취소 또는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는 어떻겠어요? 이 행정작용이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행정 절차들을 다 밟고 하자가 없이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하자, 이 흠결을 치유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자가 있었는데 이 하자와 흠 이런 것들이 없던 걸로 되게 할 수도 있나요? 네, 없던 걸로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자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작용 당시에는 흠이 있었어요. 흠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이 흠을 보완하는 겁니다. 사후에 보완을 하면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하자의 치유에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 학설은 분분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하자는 원칙적으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은 무용한 반복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반복들이 생기고 당사자들의 법적 안정성, 이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모두가 다 이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런 식으로 신뢰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유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원래는 이게 흠이 있었는데 사후에 보완이 다 됐고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치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 하자는 치유가 되는 걸까요? 우리 법원은 소급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때 행정작용이 일어났어요. 근데 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아무 이유 없이 가다가 이때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흠이 없는 거나 다름없나? 아니요. 치유가 되면은 소급해서 이때부터 흠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저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는 결국은 헌법과 행정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은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데 이 적법 절차의 원리는 어디서 왔죠? 법치주의 원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를 풀고 이론을 배우고 좀 다양한 세부적인 법들을 배울 때도 이 행정 절차의 일반적인 이론, 왜 우리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 배우냐, 그리고 이 행정 절차를 왜 다투게 되냐, 왜 행정작용을 어떤 이유로 위법하게 만드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요. 의견 제출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어떤 행정청이 뭔가를 하고 침해적인 처분을 내렸어요. 침익적 처분, 침해적 처분 이렇게 부르죠.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 그냥 아무 의견도 안 받고 당사자로부터 어떤 의견도 받지 않고 바로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인 처분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의견 제출을 반드시 하게끔 하라. 행정청이 그 당사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했다. 안 하고 넘어간 사례가 있다 치면은 우리는 의견 제출에 대해서 왜 의견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배울 텐데 이걸 왜 배우냐면 어떤 경우에 이게 필수적인 건데 이걸 안 해버리면 이걸 이유로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겠죠. 나중에 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우리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정보 공개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해요. 행사하려면 이렇게 어떤 걸 하면 이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 이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뭐 어떤 법에 근거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때 과연 이 비공개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정하고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라는 것이 해당이 되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해당 행정 절차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살필 거예요. 이론으로는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비공개 정보는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뭐뭐뭐뭐를 통해서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배우지만 이걸 왜 배우냐라는 관점에서 결국 의견 제출의 위법성이나 하자가 없었나, 흠이 없었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또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모두 보장이 되었나, 절차적으로 보장이 되었나
또는 비공개 정보라는 것이 정말 비공개 정보가 맞는가를 다투면서 결국 이 행정자금의 위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론에서는 우리 행정 절차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특히나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에서는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죠. 20일 안에 통지를 해야 된다. 청문회는 10일 안에 개최하는 거를 그 전에 통지문을 날려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식에서는 바로 1, 2 하면은 뭐가 맞고 틀린지를 알겠지만 주관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관식은 왜 청문회를 해야 되며 청문회가 빠졌다면 그것이 왜 문제이며 이런 기본적인 그 행정 절차와 행정법에 대한 마인드셋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 좋은 목차가 나올 수 있고 핀트가 나가지 않은 지엽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은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정 절차의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이 행정 절차의 일반론, 행정 절차의 일반법이 있었죠. 행정 절차의 일반법이 행정 절차법이었어요. 행정 절차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뤄요. 행정 절차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모든 행정 절차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행정 절차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왜 다루냐, 이 공통적인 내용이 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냐 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요. 목적. 두 번째,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요. 세 번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했던 왜 행정 절차가 중요하냐와 맞닿아 있는 거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려면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우리 행정에도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 절차법을 다루는 거예요. 이 행정 절차법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 우리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정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 절차법을 행정 절차법 수업을 들을 때는 행정 절차법 자체를 모두 다 프린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가면 프린트 할 수 있냐면요. 국가에서 law.go.kr이라는 거를 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떠요. 그럼 거기에 판례도 검색할 수 있고 법도 검색할 수 있는데 일단 법률 탭을 고른 다음에 여기 행정절차법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쭉 하고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1조부터 쭉 있습니다. 그 파일 저장해서 PDF로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꼼꼼히 읽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꼼꼼히 읽으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은 중요한 조항이다, 중요한 거다 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조가 중요해요. 그럼 3조 하이라이트를 쳐놓거나 별표를 쳐놓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이 다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의 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 적용 범위는 어떤 거를 보라고 그랬었죠? 3조를 보시면 행정 절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는 우리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행정작용이에요. 이게 모든 행정작용이라면 뭐가 들어갈까요? 처분, 신고, 확약, 입법 예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이게 모든 행정작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건 일반법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은 항상 일반법보다는 개별법이 우선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 무슨 법, 건축 무슨 법 이런 개별법이 우선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개별법이 우선하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게 적용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라고 규정해 놓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뭐가 되냐면요. 만약 문제에서 쟁점을 찾는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만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 제3종 그 제목을 잡아준 다음에 1. 행정절차법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행정처분, 신고, 확약,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계획 등이 들어간다. 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다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고 항상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예외적인 것이 있을 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용 배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원칙 뭐뭐뭐뭐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줄글로 적용 배제 사항 땡땡하고 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뭐뭐뭐뭐를 적용 배제 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적용 배제 사항하고 밑에 새로 줄글을 써줘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적용 배제 사항으로는 우리 3조에 보면은 적혀 있을 거예요. 1호부터 9호 뭐 이렇게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쭉 돼요. 근데 뭐가 적용 배제 사항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적용 배제되고요. 법원 또는 군사법원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도 적용 배제되고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도 적용 배제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도 적용 배제가 되고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도 적용 배제가 되고 형사, 행영,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도 적용 배제가 되고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용 배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 배제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차이점을 인지를 할 수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2호에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명확하죠. 근데 마지막에 봤던 이런 게 있었어요. 9항에 뭐 출입국 난민 인정 관련이면은 출입국 난민 인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그 행정 절차에 준하는 걸 거친 것에 한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적용 배제 사항 안에서도 각 호가 모두 같은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이 항목에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많이 시험에 등장하는 게 9호예요.
왜냐면 실제로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판례에서 이거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관련이라 가지고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관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니에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손을 들어준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 이게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에 관련된 것은 맞지만 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절차에 준하는 다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 출입국 귀화 뭐 이런 거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라고 해준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용 배제 사항에서는 이런 구호가 있는데 뭐 어떤 것에서는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걸 거쳤다고 생각되면 적용이 배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외국인 귀화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2번 적용 범위 했죠? 그러면 이제 3번 이런 게 적용 배제 사항입니다. 이러고 구호에서 말하기를 외국인 귀화 같은 건 그런데 이러이러한 요건도 추가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쓰고 이제 3번 사안의 적용 이렇게 쓰겠죠. 해당 사례에서는 해당 사례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뭐 있어요. 이걸 봤더니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외국인 귀화이기는 하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보기 어렵고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도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 배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판례 또한 이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행정절차법 총칙에서 기본 원칙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룰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